알다 보니 알게 된 것들을 강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강의를 다니지만은 오늘 아침 분위기는 굉장히 색다른 것 같고, 뭐랄까 그 삶의 그 다이내믹이 그냥 팍팍 솟는 재미난 유익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삶의 기술을 RSP 때 살다 보니 알게 된 것들 이런 제하로 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식이 조금 됐습니다. 제가 69학번이고 우리 나이로는 올해 70이 지금 되죠. 호랑이 때입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를 제가 1973년도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생활을 좀 했죠. 한 3년 지금 했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또 중동 건설 붐을 타고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그로부터 건설에서 약 한 25년 정도를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일찍이 좀 출세를 해서 나이 35살에 제가 건설사의 CEO가 됐죠. 우리 보통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이 한국 건설업계 최연소 CEO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현대건설 사장 된 거는 36살 때고 저는 그보다 한 살 아래니까 제가 좀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래도 또 그러나 건설에서 제가 있을 때 마지막 직장이 극동건설에 제가 사장을 했었는데요. IMF 때 극동건설 맞아 지금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당시 나이가 47살 굉장히 참 어릴 때죠. 한참 그 혈기방장할 때고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만큼 그렇게 참 힘든 것이 없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죠. 임부지불온 불역군자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군자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진정한 군자가 아직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수식을 좀 붙일 수 있을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명함을 내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하고 알아보던 그런 적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다 보니까 빨리 뭔가를 갖다 하고 싶었죠. 그래서 무리하게 제가 2000년도에 컨설런트닷컴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하고 역시 그렇지만은 역시 기업을 일으킨다는 것과 그다음에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틀립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했었고 또한 용기가 좀 필요했었고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망했죠. 망해가지고 제가 너무 참 그 망한 것 자체를 제가 인정할 수가 지금 없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한 3년을 또 혼자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제가 호텔 사장이 됐습니다. 그게 2004년도 일인데 그때 제가 제주 하얏트 리전시 제주와 그다음에 수계호텔의 사장을 맡게 되죠. 그때 저한테 그 사장 제의를 하신 분이 바로 아주그룹의 문경 회장님이시고 지금도 저는 그분께 굉장히 고맙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 거죠. 그동안 실패만 할 줄 알았던 저의 인생이 호텔에 가서 아코 엠바스더 코리아 사장을 또 연결되면서 10년을 거기 있으면서 제가 호텔 6개의 우리 엠바스더 호텔을 제가 나올 때 24개의 호텔로 지금 만들었고 아마 아코올 엠바스더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보텔 그다음에 이비스, 풀맨, 머큐 이런 호텔들을 얘기하면 잘 아실 거고 바로 내일 우리 그 김정은 주석과 김정은 의장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회담이 열리는 그 하노이의 장소가 바로 저희 아코 브랜드 중에 상위 브랜드인 소피텔 호텔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아실 거고요. 용산에 저희들 드래곤 시티 서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호텔이 1700실짜리가 있죠. 그 호텔도 저희가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옛날에 한 3년 동안 혼자 있었던 그 산막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산막 스쿨이라는 걸 갖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오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막 스쿨 교장으로도 불리고 그다음에 청춘합창단 여러분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다들 잘 아실 겁니다. 2011년도 KBS 남자의 자격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지금 8년 차 잘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단에도 섰고, 그다음 멘토 컨설턴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 직장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사랑한다는 뜻은 결국은 직장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이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과 그다음에 가치를 그를 지금 사랑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보통 제가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왜 직장을 다니느냐. 대답이 뻔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 그런 순간 우리의 자존은 다 깨지고 우리의 자존이 깨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자유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늘 자기 직장을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워크플레이스, 일터 그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사람과 시스템과 조직이 잘못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일터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터 그 자체는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좋아하는 일을 열심으로 지금 합니다. 저는 세상에 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이제 70줄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져려고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멀어지고 소외되고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를 열기 시작한 것이 아마 2011년도부터일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SNS를 열심히 하고 지금 페이스북으로 지금 세상과 지금 소통을 합니다. 페이스북은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그 SNS를 하시면은 저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일은 물론 열심히 하죠.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 현역으로서 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가 이제 휴넷의 회장이라고 하면은 매일 출근하세요? 상근이십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로 보통 아마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상근을 하고 매일 지금 회사에 나가고 그렇게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 이외에 저는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일과 삶은 서로 병행되는 것이고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고 서로가 경계가 지금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이런 즐거움이 또 있는 거죠. 왜 이것을 하느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글을 쓰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산속에 있으면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매일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쓰다 보면 그때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고 그 몰입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첫째는 제가 썼죠. 개방시대 국제건설계약을 제가 1997년도 건설에 있는 후배들에게 제가 썼습니다. 573쪽짜리 아주 방대한 전문서적이죠. 그 다음에 제가 2004년도 하얏트 리전시 사장으로 가면서 혁신적인 CIO 리더라는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한번 하고 싶었고 그래서 마침 그 기회가 주어졌고 이거는 세계적인 이 IT 조사 연구기관인 가트너 인코퍼레이션이 세계 1,100명의 CIO를 직접 인터뷰를 하고 앞으로 그 CIO의 그 리더십은 어떤 것이 될까 이거를 해서 그 하버드 비즈니스 프레스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거를 했고 그다음에 청춘합창단 제가 하면서 너무나 참 그 즐거움과 그 경험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CEO 권대욱의 청춘합창단 도전기 이거 썼습니다. 네 번째 책은 제가 산속에 있을 때 산속에 홀로 한 3년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되고 나는 누군가 존재의 이유를 갖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 자연에 대한 경외 이런 걸 갖다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느꼈던 여러 가지 그 단상들을 모아서 청사는 내게 나 되어 살라 하고 호호당당 담담이라는 무제를 붙였습니다. 에피소드는 이때 이렇게 제목을 붙이니까 출판사에서 사장님 이런 제목으로 하면 책이 틀림없이 안 팔립니다.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느냐.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이 사장님이 매주 주말 은퇴를 하셔야 하느냐 이쪽으로. 그러니까 주말마다 은퇴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책이 잘 팔릴 거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그 현직에 지금 봉급받는 지금 사장인데 주말마다 은퇴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일종의 컴프로마이즈를 해서 제목은 이대로 가고 띠지에다마는 주말이면 은퇴하는 남자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안 팔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국적 기업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업 문화가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 CEO들 15명과 제가 공조를 한 책이 기업 문화가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출근하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는 책을 제가 재작년에 냈는데 웅진 출판사에 냈죠. 출판사가 좋으면 책이 잘 팔릴 줄 알았습니다. 역시 잘 안 팔리고 책이 요즘 잘 안 팔립니다. 이것은 제가 45년 동안 금년은 뭐 제가 73년부터 하니까 금년으로는 46년째고 당시로는 45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행복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화두였습니다. 직원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신념을 제가 갖게 되죠. 그래서 그 후배들에게 매일 그 실망하는 그리고 매일 이 사표를 가슴에 쓰고 품고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뭔가 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쓴 책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작년까지 제가 칼럼을 연재했었고요. 지금 현재 중앙일보 더 올해에 권대욱의 산막일기를 23회차 연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저를 아마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삶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는 삶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죠? 뒤로. A unified Korea, where people can meet their families free, and where we can dream together for the peace of the world. 다만 열망을 갖고 있는 그런 시니어 합창단인데 하여튼 유엔에 가겠다는 생각은 제가 한 3년 6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KBS가 모집하는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에 합격을 해서 한 3개월 동안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방송은 끝났지만은 그러한 방송에서 맺었던 그 소중한 인연들과 노보텔 엠바스더 강남 호텔에서 다시 재청단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미래가 흐릿했습니다. 합창단을 만나고 나서는 뚜렷해졌습니다. 그 미래가. 따라서 여러분들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당장 안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죽어갈까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가 이쪽인가.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삶을 한번 좀 잠깐 보실까요? 제 노래입니다. 나의 삶 나의 꿈이라는 이렇게 합창단하고 노래를 같이 합니다. 연주하는 거예요? 제 옛날 여비서가 재혼을 해서 제가 주례를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청년 친구가 제 여비서. 이거 누워버렸네요. 주례사 노래. 이 노래 괜찮소? 아름다운 나라. Heart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정말 열심히 일했죠. 우리 모두가. 더군다나 제가 그 당시에 참 일할 때는 정말로 개발시대고 정말로 이 헝그리 정신이 투철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었었고 일밖에 몰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어디 갔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갖다 얘기하기 시작했죠. 제가 겪어보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 좋습니다. 그러나 또 이 아마존의 그 제프리 존스 회장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워크라이프 밸런스 that's bullshit. 그거 아니야. 그보다는 워크라이프 하모니라고 얘기하는 게 옳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똑같은 개념이 저는 경계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과 삶을 두부모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을 구분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쓸데없는 피곤과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기 자신만 당당하다면은 일하는 시간 중에 좀 놀면 좀 어떻습니까? 노는 시간에 또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그렇게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아침에 여기 나와서 강의하잖아요. 이게 제 일입니까? 제 삶입니까? 삶이지. 삶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호텔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지금 휴넷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호텔에 있을 때는 그분들이 장차 우리 호텔에 와서 결혼식도 할 수가 있고 모임도 할 수가 있겠죠. 외국에 나면 우리 아크 호텔 4,700개 호텔 중에서 주무실 수도 있죠. 휴넷에 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교육기업입니다. 휴넷의 CEO라는 것도 있고 휴넷의 탤런트 뱅크도 있고 해피칼리지도 있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행복한 경영 이야기를 받아볼 수도 있고 행복한 CEO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일입니까 삶입니까? 그러니까 일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계 없는 삶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죠. 우리가 늘상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죠.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도 낮에 무슨 일 있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당장 뭘 그만두고 싶고 그렇죠? 또 직장생활을 하는 직원들은 상사한테 칭찬 한번 받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쁘다가도 한 번 또 열심히 한번 두드려 맞으면 당장 사표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많은 나중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하는 나를 제대로 된 내가 똑바로 항상 알아차리고 그 좌절하는 나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곳으로 데려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이거를 삶의 기술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는 나를 데려갈 곳이 없으면 걔를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따라서 데려갈 곳은 늘 예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2015년도 우리 합창단을 이끌고 유엔에 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 다녀온 이후에는 이미 이루어진 꿈이니까 또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저는 금년에 백악관 공연을 지금 꿈꾸고 있고 평양에 가서 공연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합창단은 다른 합창단이거든요. 평균 연령 67세 인륜을 세상을 좀 살아본 그런 분들이고 분단에 대한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 특별한 세대입니다. 청춘 합창단이 평양에 갔다.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지금도 꾸고 있죠. 꿈이 없는 삶은 죽은 삶하고 똑같습니다. 박수. 자, 저는 뭐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휴넷 회장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보통 상품을 팔 때는 먼저 나를 팔고 그다음에 회사를 팔고 그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다. 이 원칙으로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넷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BS 1차 프로젝트 하늘이 미쳤어요. 오전 8시 50분. 오늘도 지각을 면하기 위해 달려오는 발소리들. 하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우아한 몸짓으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나. 휴넷 직원 김사원이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로 꽉 찼다. 8시 출근 박사원도, 9시 출근 오사원도, 10시 출근 최사원도 모두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그렇다면 나? 지각을 했냐고? 나의 출근 시간은 10시. 내 옆엔 김서님도 백사원도 김책임도 있다. 그리고 저 건너 사장님도 우리 있다. 조용탁 우리는 사장입니다. 우리 사장실이 회사 사장. 없다. 전 설마 사장님이 제 옆자리에 오시는 오늘 쇼핑몰도 자주 들어가서 쇼핑도 해야 되는데 처음엔 정말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엄근진 사장님도 방해 못하는 이것. 바로 꿀맛 같은 낮점. 동네 맛집처럼 대기줄 서 있는 저것이 내 아지트다. 우리 회사는 휴넷. 1999년 설립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까지 섭렵한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다. 2012년부터는 중국 시장도 접수했다. 직원 수 300여 명, 연매출 300여억 원. 고용노동부에서 뽑힌 무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그야말로 워라벨의 정석이나 다름없다. 이런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은 바로 행복 경영이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진실은 통하는 법이니까. 그런데 사실 한 달 동안 회식은 몇 번이나 하실 건가요? 요즘에도 업무 관련 문자를 보내실 건가요? 기사님이 업무 얘기하실 텐데 모바일 공부를 많이 좋아하시나요? 주례가 어떻게 되시죠? 사원의 팀장을 면접한다. 바로 팀장 면접 현장. 우리 회사는 팀원이 팀장을 면접한다. 사실은 원하시는 만큼 퇴근을 할인할 거고 더 이상 못 먹습니다. 이젠 새로 뽑힌 팀장님의 선택의 시간이다. 뽑아주세요. 모두가 간절하게 구애의 눈빛을 보낸다. 팀장님만 들어오면 회원수 달성이다. 오늘 난 신입회원 구습에 성공을 했다. 공부를 한다. 오늘도 한다. 하루에 1시간씩 365일 한다. 연관 도서 구입비만 2천만 원. 내 원룸 보증금과 맞먹는다. 자, 시간 관계상 이거는 나중에 세 번, 네 번. 이렇게 좋은 회사입니다. 네.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안 되나요? 화면에 클릭. 화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념, 의지, 이상이나 가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소중한 마음을 바탕으로 휴넷은 그동안 당신과 함께 세상에 다가가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개인과 기업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휴넷은 수많은 고민과 혁신, 도전을 거듭한 결과 대한민국 최초, 대한민국 최고라는 HRD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앞서 휴넷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에듀테크 기술을 발빠르게 적용, 독보적인 HRD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분 내외 심플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와 국내 최초 기업 자체 제작 가능한 마이크로 러닝 메이커 쌤, 사전 온라인 학습 후 참여 중심의 오프라인 교육 방식으로 높은 학습 효과가 입증된 플립 러닝, 학습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 와플, 게임을 플레이하며 자연스럽게 목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국내 최초 게임 러닝 아르고,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추천, 인공지능 학습 분석 서비스 제공에 국내 최초 XAPI를 적용한 학습 관리 시스템 랩스. 나중에 휴넷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쨌든 교육기업이고 지금 국가인재개발원의 그 시스템을 비롯해서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이런 어떤 공기관, 그다음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다음에 약한 그동안 19년의 업력 동안에 17,000여 개의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한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표방하는 것은 평생학습 파트너 휴넷입니다. 그래서 휴넷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행복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행복 경영을 신봉하는 CEO 10,000명이 되면은 나라가 바뀔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CEO 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이란 주제로,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은 시간의 제약상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건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 늙어봤어, 여러분? 나는 젊어봤거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런 명언들이 지금 많이 있죠. 어쨌든 저희들이 늘 공부를 해야 되고, 삼인행 필유하사란 말도 있듯이 우리가 길을 가면 세 사람만 가도 반드시 그 안에 우리 스승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함께 또 따로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조직을 경영하든 부부생활을 하든 국가를 갖다 경영하든 함께와 또 따로를 항상 적절하게 우리가 잘 구사를 함으로써 모든 일을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페이스북에 보시면은 저는 집사람하고 얘기도 아주 많이 적는 편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아침 일찍이 이렇게 지금 나오셔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십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학상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서로 함께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도 이 교학상장의 철학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많은 수를 씁니다. 살다 보면은 스쳐가는 사람이 그저 99%, 그 나머지 1% 중에서도 또 99%는 우리가 계산을 되고 그렇게 만나야 될 그런 필요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나머지뿐만이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 못한 것이 더 현실이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를 쓰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내가 수를 쓰는지를 상대방은 알죠. 저 사람이 수를 쓰는구나.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수를 씁니다. 이수 저수 놔도 보면 결국은 잡수가 나오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무수가 상수다 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에피소드. 옛날에 제가 산막에 집 한 채를 갖다가 파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걸 갖다가 자기에게 지금 자기 걸 사라고.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절대로 그러면은 내가 드리는 대로만 받으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절대 많이 주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무수가 상승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구적인 어떤 그 생산, 이 자산이 지금 없으면 항상 일관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게 맹자님 말씀입니다. 그 우리 먹고 살다 보니까 염족 지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마음에 없는 행동과 말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맹자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얘기고, 그러나 군자는 무항산이라도 유항심이다. 사실 어려운 지경이지만 사실 저는 이걸 지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족지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것도 그러네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나이도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잡아주는 튼실한 마음 기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스스로 얘기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의지. 늘 우리가 가슴 가득히 선한 의지를 가득 담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자. 그러면 나한테도 그 이득이 돌아오더라. 자리이타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호연지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연지기는 산과 들에 있는 그런 기운이 아니고, 맹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보다 좀 잘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다. 호연지기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은 선생님 호연지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나눴냐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얘기해 보겠다. 이 호연지기는 색천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이다. 지대지강한 기운이다. 너무나 이 기운은 크고 강력한 기운이다. 그러나 이 기운은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결코 무해라. 노함. 그런데 이 대목부터 중요하죠. 저 호연지기는 어느 날 밖에서 생성이 돼서 여러분들께 갑자기 엄습해 들어오는 기운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만 길어지는 기운이다. 내 속에서만. 무엇으로 길어지느냐? 바로 의와 직으로서만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마음과 그다음에 정직한 마음, 고들직자.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시해라.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뭔가 기운이 없고 이럴 때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의와 직이 지금 떨어져 있지 않나? 제가 이거 잘한다고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이걸 갖다가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잡아주는 마음기둥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역사를 쓰고 있냐 이거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역사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역사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런 조그만 역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고 가족의 역사가 모여서 국가의 역사가 되고 국가의 역사들이 모여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는 결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당당하다. 우리 후배들에게도 내가 당당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선한 의지와 그다음에 호연지기 그리고 역사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하고 늘 살펴본다면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심거리를 많이 갖고 삽니다. 조그만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저렇게 근심이 있을까?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엄청난 근심거리를 알고 삽니다. 저도 근심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매일 근심거리를 알고 삽니다. 그런데 그 근심거리의 한 99%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근심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일조지환적, 하루아침에 사라질 근심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매일 아침 그렇게 사람들의 근심거리를 안고 살 수는 없죠. 따라서 여러분 기업 경영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가슴속에 묵직한 화두 하나, 평생을 근심해야 될 화두 하나 정도는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CEO들 강연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기업 경영이 힘드시지만은 여러분들 직원들과의 관계, 노조와의 관계, 그다음에 상사와의 관계 늘 그 불편한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런 잔파도에 흔들지 않은 묵직한 화두 저 바다의 10년에 닻을 꽂고 잔파도에 결코 흔들지 않은 그러한 묵직한 화두 하나를 들고 살아야 그래야 여러분들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국가의 통일입니다.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 지금 현재 어렵다고 지금 보고 저는 뭐 정치나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교류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우리가 포텐셜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동안 왜 우리가 이렇게 참 분단의 그 세월을 갖다가 그렇게 해왔는지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제가 합창단을 데리고 평양에 가겠다는 뜻도 바로 그겁니다. 유엔에 간 뜻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백악관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가서도 그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근심들은 이런 큰 근심 앞에서는 근심거리가 지금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늘 가슴속에 묵직한 화두 그것은 무엇이 되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 화두 하나를 품고 사시면 여러분들 삶이 조금 더 묵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신청이 안 돼서 질문이 나오셨어요. 예. 제가 항상 그 전체 공개로 저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체 공개로 바로 하셔서 그냥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 숫자가 많고 근데 페이스북에 한계죠. 그러나 뭐 전 전체 공개하니까 제 글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댓글 다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동명이인이 많아서 어느 분이 어느 분이. 맨 먼저 나오는 권대욱입니다. 제일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권대욱입니다. 그게 아니고 없는데.
맨 위에. 그러시죠? 휴넷. 예. 아마 제 생각에 오늘 아마 팔로워들이 상당히 늘 것 같습니다. 제가 팔로워 숫자에 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가끔 이제 들여다보죠. 오늘 현재 3,793명. 아마 오늘 아마 3,800명이 넘을 거는 같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울림이 있기 위해서는 그 말이 됐든 글이 됐든 노래가 됐든 울림이 있기 위해서는 그 울림통을 키우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춘합창단이 왜 유엔에 가느냐? 저는 청춘합창단의 울림통을 키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묵직해졌고 1년에만 12번 이상씩 우리가 초청 공연을 하는 그런 합창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력이나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저희 울림통을 키우는 그 작업이고 그래야 제 한마디가 조금 울림이 있지 않겠나. 성철 스님이 사는 산이여 물은 물이여 그게 평소 저 같은 사람이 사는 산이여 물은 물이여 그래서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러나 그분이 평생을 갖다가 장자부를 하셨고 그분을 친견하기 위해서는 3,000배의 절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그 한마디에는 그분의 삶이 오롯이 녹아있기 때문에 울림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페이스북으로 교류를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많은 글을 씁니다. 그 중에는 뭐 쓰잘데 있는 글도 있고 쓸데없는 글도 있겠죠.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댓글도 좀 다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년 동안 산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글쎄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이게 그 옛날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터를 잡고 거기다 집을 뭐 여러 한 7사람이서 집을 지었었는데 그때 제가 바쁠 때는 거기 가봐도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좋은 줄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제 막상 이제 모든 것이 갓 떨어지고 끈 떨어지고 그런 어떤 참담한 마음으로 제가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참 눈이라는 게 참 마음의 눈이라는 게. 그래서 얘가 참 좋구나. 평생을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또 건설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그때부터 만지기 시작했죠. 그 일을 하면서 집 지으면서 인프라도 깔면서 그리고 또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의 별을 보며 존재 이유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지금 가는 것인가 이 생각도 해봤고 그다음에 동물들과 그다음에 식물들과 모든 그 생명들의 그 소중함도 제가 느꼈고 자연의 소중함도 느꼈고 막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삼박스쿨 만드신 그때는 삼막스쿨에 이름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좋은 사람들, 손님들, 제가 지인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삼막스쿨이 돼서 이름하여 제가 삼막스쿨이라고 하고 삼막스쿨은 시도 때도 없어. 그다음에 특별한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 와서 하룻밤 지내시는 분들이 다들 평소에 잘 자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나는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 하나로만 충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은 제가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개인적인 하나의 CSR 또는 CSV 활동이라고 저는 믿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마 오시게 될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물론이죠. 참고로 저희 여름 때 저희 BC 글로벌 MT를 저희 원주 제가 산막스쿨 이바이 갔다 왔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 BC 글로벌 전체 7, 8월 중으로 MT를 또 갈 겁니다. 예, 거기는 뭐 그냥 이 호화롭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캠핑 오듯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우리가 나눠서 하고 또 거기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제가 밥과 그다음에 잠자리는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의 그 힘을 좀 예를 들어 잔디깎기나 또는 풀베기나 너무나 이게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제일 고맙고 겨울에는 장작 패기, 장작 나르기. 그래서 이게 3박 1기 여러분 보시면은 게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그걸 아마 느끼실 수 있어요. 장작 패기 잘합니다. 예. 전 뭐 주말마다 가면 장작 패입니다. 장작 패기 잘합니다. 그러시고 예. 저 일조지연 중 그 현재 화두는 이제 통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전에 사장님들도 계셨고
산막에 계실 때도 계셨고 현재 또 회장의 자리에도 있으신데 좀 이러한 화두가 계속해서 변화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과정으로서 좀 변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화두, 소위 말하면 종신지주적 화두는 변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몰입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 저는 민족의 통일, 경제적인 자주 독립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 진짜 부끄러운 역사, 치욕의 역사입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죠. 우리가 그동안의 외침을 갖다 900번 이상의 외침을 좀 당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일본이나 주변국에서 우리를 아주 우습게 지금 알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을 가져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역사는 지속될 것이다. 지금 작금의 사태를 좀 보면서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돌파구가 경제적인 통일입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통일은 이거는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제적으로라도 남북이 경협하고 길을 열고 그래서 저 유라시아 대륙이 우리의 지금 한반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앞길이 훤히 보이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떤 자리 이걸 굉장히 원합니다. 통일비용들 얘기하지만은 통일비용의 10배 되는 편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뭐 이 화두는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 휴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강의 너무나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사철도 있고 철학도 있고 직무 직능 관련 교육도 있고 혹시 기업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법정 교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성희롱 예방 방지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있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희 그 행복한 경영대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행복한 경영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7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 6기까지 약 한 220명의 졸업생이 지금 나왔고 그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행복한 CEO 클럽에서 행복 경영을 실천하시는 그런 CEO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책을 갖다 내시겠다 이런 분들 우리는 행복한 북클럽이라는 출판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해주시면 서로 좋은 생생의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고학번에서 70 이 베이비 부모 시대에서 허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아까 젊은이들한테 노인의 삶을 살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들이 허리에 있는데 그분들이 정신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국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네. 근데 통일을 중요시하고 통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이런 신념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사실은 말이 안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열심히 응원을 할 것이고요. 개성공단이 빨리 저는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통일을 경제적 통일을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이 북한에 가서 좀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늘 저는 베이비 부모들 만나면 제발 등산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모습 방송에서 그냥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청년들한테 후세들한테 남겨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만나시면 꼭 그 말씀을 해주세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념으로 해서 당신들 이익 때문에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파악을 해도 저기 이제 시간 관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지금 원래 40분인데 여러분 질문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 잘 그거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대욱 대표님.